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자살암시 언행과 대교를 92m를 걸은 후 추락하여 익사하였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0 가합 11471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6년, 2017년 각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2018년 1월 29일 동거인 F와 말다툼 후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한 후에 구거제대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국가수는 부검 결과 익사로 판정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나,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 법원은 피보험자의 고의성에 대하여 보험자가 자살의 의사를 밝히는 유서나 통상인의 시각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완전히 배제될 정도의 주의 정황 사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돌이켜보건대 첫 번째, 망인은 다리를 92m가량 걷다가 그 아래로 추락하였고 당시 동거인 F는 망인을 따라 운전하다가 망인이 뛰어내린 사실을 인지하고 약 30분간 다리 및 부분을 살펴보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두 번째, 사망 직전에 자살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헤엄쳐 나오기 어려운 장소라는 이유로 구거제대교를 목적지로 특정하였으며 투신 추정 지점까지 약 92m를 스스로 걸어서 이동한 점은 사전에 자살에 대한 계획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세 번째, 구거제대교의 난간은 망인이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였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므로 구거제대교의 난간은 통상인이 의도하지 않으면 올라가기 어려운 높이와 구조인 점. 네 번째, 동거인 F와 동거 약 2개월간 심하게 다툰 일을 반복하였고 특히 자살 4일 전 즈음하여 자살 1일 전까지 F로부터 73차례나 욕설이 섞인 문자를 받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구거제대교에서 투신하는 방법으로 자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F는 망인이 구거제대교 아래로 투신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망인이 시야에서 사라져 30분간 구거제대교 인근을 쳐다본 사실, 망인은 평소 자살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자살 시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4, 5개월 전에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이를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쟁점 다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우리 법원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모든 정황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자가 모두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건대 망인은 사망하기 1년 전까지 약 수년간 불면증을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망인이 마신 술의 양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비추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거제대교의 난간 높이를 고려하여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인, 즉 정신병적인 명적으로 볼 만한 만취한 사람이 난간을 타고 넘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불면증 등으로 3회 치료받은 것 외에는 그 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더 이상 받은 기록이 없는 점, 망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사망 직전 크게 다투고 극도의 흥분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 거제대교로 이동하고 투신한 지점까지 걸어간 데 소요된 시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흥분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즉 자살을 실행하려는 마음을 잠정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만으로는 망인이 구 거제대교에서 투신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익사사살 관련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